안녕하세요. 랜선 인문학 최정화입니다. 1888년 빈센트 반 고흐는요, 예술의 중심지 파리를 떠나서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방 아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를에서 미술의 역사에서 길이 남을 작품들을 남기고 화가로서의 멋진 성장을 보여준 시기이기도 하죠. 제가요 2018년도 12월에 반 고흐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강도도 만났어요. 그래서 랜선 클래스 인문학 첫 시간에는 아를로 여행도 하고 제가 사랑하는 고흐의 작품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프랑스 샤를드고 공항에서 내리면은요, 공항 철도를 타고 아비뇽까지 내려가면 됩니다. 보통 공항에서 오면 이 외곽기차역에서 내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렸다! 밑으로 내려가지 마시고요. 그냥 플랫폼 저 앞쪽으로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러면 작은 열차 있거든요. 그 꼬마 열차로 환승을 하면 바로 아비뇽 중앙역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이제 아르에 도착하면 본격적으로 여행 한번 떠나셔야겠죠? 역 밖으로 나가볼까요? 그러면 바로 만날 수 있는 작은 공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고흐가 처음 아를로 내려와서 만났던 풍경을 그림으로 남겨놨어요. 그게 바로 아를역 부근에 있는 플라타너스의 길이라는 작품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로데인 미술관 가시면 이 작품 만나보실 수 있어요. 고흐의 발자취에 여행을 떠날 계획이 있으시거나 나 언젠가 한번 꼭 가봐야지 하시는 분들은요, 고흐 그림집 중에 아를 특집 그리고 오베르슈르우아즈 특집 한번 꼭 보고 가세요. 왜냐면 그림을 조금만 눈에 익혀서 가면요, 풍경은 뭐 그야말로 아름답고 더 색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이 역에서 이제 천천히 내려서 사람들 사이를 걸어가다가 보면은요, 고흐가 살았던 집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정답! 바로 아르의 노란 집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사실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 집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을 맞아가지고 폭삭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그 위에 그냥 집을 새로 지은 집이 있고요. 현재 아르에 가시면 빈센트가 살았다라는 그냥 설명과 함께 노란 집에 그 그림만이 남아있죠. 그리고 그냥 그 과거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고흐는요,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모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누구 따라 그렸냐고요? 바로 밀레의 그림 모방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일본 파나인 우키요에라는 그림을 그리면서 점점 자신의 화풍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일본은 서양과 무역 교류를 하면서 일본의 상품들을 이제 포장지에다 이렇게 싸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때 포장지에 쌌던 그 그림들이 서양 사람들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동양의 그림이었던 거죠. 그게 바로 우키요에였습니다. 원근법 없고 선명한 컬러에 눈빛 쫙 찢어진 여인들, 이거 여러분들 우키요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감상했을 겁니다. 진짜 사실이에요. 화투. 그래서 고흐는 아르이 아니라 신비한 동양의 세계였던 일본을 가고 싶어 했을 거예요. 왜냐? 보고 싶었으니까. 아르에 처음 내려와 그린 그림들이요, 대부분 이렇게 모사를 하거나 같은 주제의 그림들을 그리면서 변형했어요. 그래서 색다른 해석, 색다른 붓의 터치감, 구도의 변화, 그렇게 그림을 완성해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고흐가 완성했던 시리즈 그림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씨앗을 뿌리는 농부 시리즈,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해바라기 시리즈, 이렇게 같은 주제를 그림을 다양하게 변화해 가면서 고흐는 점점 더 발전하기 시작했죠. 마치 고통과 번뇌 속에서 예술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요, 세계 2차 대전 때 화재로 소실되어가지고 없는 그림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전쟁하면 안 돼요. 전쟁하면 사람도 죽지만 이렇게 우리가 소중히 남겨야 할 문화유산, 명화들도
사라지고 맙니다. 이렇게 고우는 천천히 자신만의 그림의 세계로 확장해 나가면서 영혼의 파트너였던 동생 태호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 편지 속에서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구조로 그림을 그릴 것이며 그리고 내가 이 그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속속들이 적어 나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이렇게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노란 집을 지나서 바로 보이는 곳이 원형 경기장입니다. 로마 시대의 지혜로움을 알 수 있는 이곳은요, 정말 웅장한 곳이기도 하고 고대 로마인들이 얼만큼 세력을 확장했었던가를 여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해요. 저기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기 위해선 티켓 구매하셔야 되는데요. 이 티켓은 그냥 그곳만 가는 게 아니라 고흐의 여러 작품, 그리고 아르레 여러 가지 시설적인 관광 시설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5가지 포인트 보실 수 있거든요. 제가 12유로 주고 샀는데 2018년도 12월 27일이니까 뭐 지금 많이 올랐을까요? 뭐 그 정도 언저리일 것 같아요. 그리고 원형 경기장 위를 딱 올라가시면 제가 강력 추천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한 바퀴 쭉 돌아보세요. 저는 쫙 도니까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리던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고우가 걸었을 것 같은 그런 길들을 따라 걷는 좋은 추억도 여행의 또 다른 묘미 아닐까 싶습니다. 저요, 병 걸렸잖아요. 여행병. 저는요, 이 원형 경기장에서 한 바퀴 쭉 돌면서 이어폰에 음악 들으면서 다녔어요. 돈 맥클린의 빈센트라는 곡입니다. 아르 원형 경기장 지나면 바로 보실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아르레 공원 입구입니다. 이곳에는요, 울창한 나무숲이 있어요. 근데요, 12월에 제가 갔었거든요. 정말 따뜻한 햇살과 함께 푸르른 나무 볼 수 있어요. 아니, 12월에 왜 푸르른 나무? 여기서 잠깐! 유럽의 날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럽의 날씨는 여름이 건기이고 겨울이 우기라서 푸른 나무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기상캐스터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래서요, 유럽에 가시면 진짜 신기한 풍경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온통 푸르거든요. 그 대신 겨울에 습도가 되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뼛속까지 10대라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딩, 목도리, 장갑 필수고요. 왜 유럽 사람들이 털모자 깊이 쓰고 장갑 끼고 다니는지 제대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흐가 대단한 건지 아니면 프랑스 사람들이 대단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진짜 신기한 게 있어요. 130년 전 지금도 그림 속 풍경하고 뭐 하나 달라진 게 없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아르레 가면요, 정말 그 신기한 풍경들을 볼 수 있다니까요.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사람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프롬 광장의 밤의 테라스라는 작품인데요. 이곳에 가면은 노란 벽에 빈센트 반 고흐 큰 글씨로 써있는 집이 있습니다. 이곳 되게 유명한 관광지라서 정말 뭘 하나 사도 비싼 집이에요. 근데 저는요, 그 비싼 집에서 먹을까 생각했던 거죠. 아니, 고흐는 이 옆집에서 그림을 노란 집을 그린 거잖아요. 밤의 테라스를. 그래서 저는 고흐의 시각으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옆집에 가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란 건요, 노란 카페에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옆집에서 차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거나 그럽니다. 이거는요, 정말 고흐의 시점에서 그 카페를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그 그림을 이렇게 마주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카페의 모습도, 그리고 맞은편의 건물도, 거리도 뭐 하나 바뀌지 않고 그림 속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게 너무 놀라워요. 단지 다른 게 있다면 고흐는 밤을 그렸다는 거고 저는 낮에 있었다는 거? 뭐 그런 거밖에는 별로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또 한 번 생각했습니다. 아르레 오면 하룻밤 정도는 꼭 숙박하시는 게 좋겠다고요. 왜냐? 진짜 별이 빛나는 밤 마음껏 보고 싶지 않으세요? 자, 밤의 카페를 지나게 되면은 고흐가 고갱과 화가 공동체를 꿈을 꾸다가 크리스마스 이브를 이틀 앞두고 결별을 하게 됩니다. 고흐는요, 자신의 길을 자르게 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아를에 거주한 네덜란드의 이방인이었던 빈센트 반 고흐는 아를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요양원으로 가게 되죠. 처음에는 마을에 있는 아를 요양소에 있었는데 이곳이 바로 아를 요양원의 앞마당입니다. 요양원 앞마당에는 제가 갈 때는 겨울이라서 꽃들이 만발한 정원은 없었지만 고흐가 이곳에서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을까, 그리고 힘들었을까, 그 마음을 느끼니까 마음이 그냥 더 찡하고 아프더라고요. 그러나 고흐는 고통과 번뇌 속에서도 예술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무슨 더 힘차고요.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점점 그림은 더 강해지고 단단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고흐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사건을 비난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면서 조금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고흐를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잘못하거나 그러면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렇게 미화시키기 바쁜데요. 오히려 고흐는 자신을 조금 더 뒤돌아보고 그런 고통 속에서 조금 더 반성하고 그러면서 발전하는 계기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흐는 늘 자기 성찰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위대한 것 같기도 하고요. 반성해야겠어요. 난 변명쟁이거든요. 그렇게 마을을 한 바퀴를 쭉 돌고 나면은요, 롱강의 뚝을 걸으면서 따스한 석양과 함께 천천히 저는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비뇽으로 말이죠. 그리고 롱강의 별이 빛나는 밤, 어떤 모습일까? 머리로 밤의 롱강을 떠올려 보면요, 제가 기필코 장담하는데 고흐가 그린 그림 그대로의 풍경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려진 모습을 보면은요, 고흐는 정말 아르의 모습을 13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담아놓은 것 같으니까 말이죠. 고흐가 쓴 편지의 내용처럼 고흐는 밤하늘의 별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고흐가 쓴 편지에는요, 유독 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중 기억에 남는 한 구절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은 늘 나를 꿈꾸게 한다. 그럴 때마다 묻고 싶다. 프랑스 지도 위에 표시된 검은 점에게 가듯이 왜 창공에서 반짝이는 별에겐 갈 수 없는 것일까? 늙어서 평화롭게 죽는다는 건 별까지 걸어간다는 것이지. 비록 빈센트 반 고흐는 천수를 누리지는 못했었지만 자신의 사랑했던 별까지 걸어간 그런 화가였습니다. 그리고 반 고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아름다운 별이 되어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음의 별, 빈센트 반 고흐를 보고 싶다면, 그리고 아르레 여행을 가고 싶다면 고흐의 그림과 함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세요. 고흐의 고독과 삶에 따라 인문학적인 지식도 업, 여행의 추억도 업. 만약 지금 당장 고흐가 사랑한 아르레 갈 수 없다면 랜선 클라스와 즐겁게 보시는 건 어떨까요? 랜선 클라스! 여러분! 왼손을 밑으로 오른손을 위로 배꼽 아래 5cm 카메라를 바라보며 솔톤으로 인사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